혜진아, 절대 비행기 타지 마. 지금 거기서 나와. 시어머니 팔순 가족여행을 떠나려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 아버지가 남겨둔 서류를 찾았어. 우리가 너한테 준 전세자금 5천만 원 있지? 그 돈이 전부 내 전세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몰래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순간 엄마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4년 전 전세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2천만 원만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을 추궁하자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빼앗아 말했습니다. 젊은 놈이 돈 없는데 형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친정에는 입 다물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족이 4년 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기운 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혜진, 올해 56입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의 팔순을 기념해서 남편 성우와 시누이 가족까지 6명이 일본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여행이었어요. 혜진아, 내 혈압약 내 가방에 넣었지? 네, 어머니. 여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환전한 돈은 성우한테 줬니? 네. 시어머니는 공항에서도 저를 비서처럼 부렸습니다. 남편 박성우는 올해 59입니다. 제가 시어머니 약과 짐을 확인하는 동안 남편은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일은 제가 알아서 챙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그날은 기분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팔순은 한 번뿐이니까요. 그런데 출국 수속을 마치기 직전 친정엄마 김정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들어가려고. 엄마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사돈도 옆에 있니? 응. 성우도? 다 있어. 왜?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혜진아, 절대 비행기 타지 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너부터 거기서 나와. 무슨 일이야? 지금은 설명 못해. 사람들 없는 데로 가.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빨리 와. 곧 들어가야 돼.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방향을 틀어 출국장 반대쪽으로 걸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고 공항 출입문을 빠져나온 뒤에야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죠. 엄마, 나 밖이야. 말해.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아버지 서류를 정리했어. 친정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꼼꼼한 분이라 통장 내역부터 계약서까지 봉투에 적어 보관하셨죠. 그런데 혜진이 전세라고 적힌 봉투가 나오더라. 순간 4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희는 살던 아파트 전세를 연장해야 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오래 가지고 있던 밭 일부를 정리하면서 제게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엄마, 그게 왜? 내가 지금 사진 보낼게. 사진 2장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보관했던 송금 확인증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계좌에서 남편 성우 계좌로 정확히 5천만 원이 보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계약 연장 서류였습니다. 저는 확대해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증액 2천만 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봤니? 이게 왜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한 거야.
저는 4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장인어른이 주신 5천 전부 보증금에 넣었어. 나중에 집 옮길 때 혜진이 몫으로 그대로 빼놓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 갱신도 남편에게 맡겼어요. 5천만 원이 모두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어디야? 화장실을 왜 이렇게 오래 가?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성호 씨, 왜? 4년 전에 우리 아빠가 준 5천만 원 기억하지?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그 돈 전세금에 다 넣었다고 했지?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해? 대답해. 다 넣었어? 혜진아, 지금 비행기 시간이 3천만 원 어디 있어? 남편이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3천이야?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전화 줘봐. 잠시 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어디야?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태연하게 말했어요. 성민이한테 갔다. 성민이는 제 시동생입니다. 뭐가요? 그 돈 말이야.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제 돈이 성민이한테 가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젊은 놈이 돈 없는데 형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그게 왜 어머니 마음대로 도와줄 돈인데요? 결국 가족 돈 아니니?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공항에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들어와. 그리고 친정에는 괜히 말해서 사돈 마음 상하게 하지 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친정 엄마가 알아버렸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입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행 잘 다녀오세요. 뭐? 저는 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공항 안에는 제 캐리어와 시댁 식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댁보다 제 자신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택시가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남편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처음 3번은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받았어요. 당신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집. 지금 들어오면 비행기 탈 수 있어. 난 안 가. 엄마 팔순 여행이야. 우리 아빠 돈 3천만 원보다 그게 더 중요해?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여행 다녀와서 얘기하자. 4년 동안 안 한 얘기를 일본 갔다 오면 갑자기 할 수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끌려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4년 전 친정 부모님이 제게 5천만 원을 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뒤 30년 가까이 시댁일부터 챙기고 살았습니다. 친정에서 뭘 받겠다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밭 일부를 팔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너도 이제 50 넘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 평생 시댁 챙긴다고 너한테 남은 게 뭐 있냐?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그러자 아버지가 봉투를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내 돈이다. 전셋집 옮길 때 쓰든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든 내가 결정해.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들만 자식이냐? 딸도 자식이지. 받아. 마침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계약자가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도 기억합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준 돈이야. 전세 끝나면 따로 빼놓자. 남편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돈이지. 그런데 실제 증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을 저 몰래 빼돌린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몰랐냐고요? 남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서까지 부부가 서로 의심하며 확인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에게 큰 빚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어린 딸 수빈을 돌봐줬습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입원하면 제가 병원을 다녔고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면 반찬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오전에 복지관 급식실 보조 일을 마치면 일주일에 2~3번씩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약을 타드리고 병원 예약을 하고 무거운 장을 봐드렸죠.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우리 도와준 거 생각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몇 달의 고마움을 30년 동안 갚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이 제 노후에 쓰라고 준 돈까지 시댁에서는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친정엄마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놨습니다. 송금학 인증, 전세계약서, 아버지가 적어놓은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해진 전세자금 5천. 저는 아버지 글씨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뭐래? 아직 제대로 말 안 해. 사도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성민이 줬대.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저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여행 갔다 와서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그 문자를 엄마 앞에서 읽었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메모를 접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먼저 발견했어. 이제 숨길 것도 없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결국 저 없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제 캐리어는 남편이 항공사의 말에 붙이지 않고 다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은 29이고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족방에 엄마 갑자기 안 간다고 올렸는데 무슨 일이야? 저는 처음에는 딸에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또 숨기면 남편과 똑같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아, 내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돈 기억나? 전세금? 응. 제가 설명을 끝내자 딸이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었어? 응. 삼촌한테 3천만 원을 줬는데 엄마한테 4년 동안 숨겼다고? 그런 것 같아. 수빈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남편 변명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겠지. 성민이 사정이 어려웠겠지. 이미 지난 일인데 싸워서 뭐하나. 저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돈은 부모님이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게 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행 중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서랍을 뒤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매달 보내던 생활비 30만 원 자동이체부터 중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워서 드리던 돈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라도 좀 챙기자. 남편 말에 제가 월급에서 조금씩 보내던 돈이었어요. 그 다음 휴대전화 일정표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형외과 예약, 안과 검진, 약 처방일, 정수기 점검일, 전부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정표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일정은 당신하고 성민 씨, 지영 씨가 상의해서 챙겨. 몇 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혜진아, 이건 또 뭐야? 보낸 그대로야. 엄마 병원은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야. 돈 문제하고 엄마 병원이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어. 그럼 왜 이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일이 아닌 걸 내려놓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아픈 사람 병원까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아들이 있잖아. 나는 회사 다녀. 성민 씨도 있고 지영이도 있어. 당신이 제일 가까이 살잖아. 나는 어머니 딸 아니야.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당신, 왜? 3천만 원 얘기부터 제대로 해. 그 다음에 다른 얘기하자. 여행 끝나고. 좋아. 대신 그때까지 나도 아무것도 안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 월급은 그 계좌로 받기로 했습니다. 공동생활비는 정해진 만큼만 보내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거대한 복수를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던 제 시간과 제 돈을 다시 제가 관리하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나흘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찾았습니다. 혜진아.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엄마가 찾아준 서류 사본을 올려놨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앉아. 우리 먼저 얘기 좀 하자. 그러려고 기다렸어.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전세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증금 오른 게 2천만 원 맞지? 응. 우리 아빠 돈 5천 들어왔지? 응. 그럼 3천은?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성민 씨한테 줬다고 했어. 엄마가 그냥 준 건 아니야. 그럼 빌려준 거야. 누구 돈을?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누구 돈을 빌려준 거냐고. 당신 돈. 그 두 글자를 듣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전세갱신하고 며칠 뒤. 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가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증금이 부족했어. 시동생 성민은 당시 작은 고깃집을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자랑을 많이 했던 가게였습니다. 저도 개업식에 가서 냉장고까지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보증금에 제 부모님 돈이 들어갔던 겁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성민이 자리 놓치게 생겼다고. 석 달만 쓰고 돌려주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좋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계속 부탁했어. 당신이 나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것 같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반대할까봐 숨겼다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만 쓴다며.
그런데 4년이 지났어. 성민이 장사가 생각보다 잘 안 됐어.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때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받을 줄 알았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기 막내 아들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저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자고 친정엄마를 만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바보 같았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나는 가족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행 가방도 정리하지 않은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진짜 힘들었다. 그래서요? 가게 자리는 잡았는데 보증금이 모자랐어. 젊은 놈이 돈 없는데 형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공항에서 했던 말을 다시 들으니 더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제 돈으로 도와요? 너하고 성우가 부부잖아. 그래서 제 부모님이 저한테 준 돈도 성우 씨 마음대로 써도 돼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너무 돈돈거린다. 저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4년 동안 제 돈 3천만 원을 숨긴 분이 저한테 돈돈거린다고 하세요? 숨긴 게 아니라 나중에 주려고. 언제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성민 씨는 이 돈이 친정에서 준 돈이라는 거 알아요? 시어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네요. 알면 뭐. 다 알고 저만 몰랐던 거네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혜진아, 일단 흥분하지 말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나 지금 하나도 안 흥분했어.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3천만 원 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지금 성민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건 성민 씨하고 어머니가 해결하세요.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서 4년 기다렸잖아요. 저는 모르고 기다렸지만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 얘기 친정에는 더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돈만 되찾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 말 앞으로 저한테 하지 마세요. 무슨 말? 입 닫으라는 말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제 일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날 저는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엄마 집. 언제까지? 저는 캐리어 지퍼를 잠갔습니다. 3천만 원 문제 정리되고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집을 나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이 지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들었어. 응? 돈 때문에 집까지 나갔다면서. 벌써 이야기가 그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나간 건 맞아. 그래도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일이? 형제가 어렵다니까 잠깐 도와준 거. 저는 물었습니다. 지영아, 내 통장에서 3천만 원 빼서 내가 우리 오빠 줘도 괜찮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 언니 돈이잖아. 맞아. 이것도 내 돈이야. 시누이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 아니야. 4년이야. 나는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 말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큰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이니? 네, 큰어머니.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늙은 시어머니랑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면 어떡하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민이 어려울 때 잠깐 돈 좀 도와준 걸 가지고 집안이 뒤집혔다던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두 빼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제 친정 부모가 제게 준 돈이라는 사실, 제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 4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숨겼다는 사실. 큰어머니, 그래.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입니다. 상대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세금에 썼다고 해서 4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았고요. 그런데 성민 씨 가게 보증금으로 들어갔답니다. 내가 몰랐어? 네. 이번에는 큰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빌려준 줄 알았다. 아닙니다. 그럼 얘기가 좀 다르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라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3천만 원 때문에 갑자기 시어머니를 버렸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잘하려고 애썼는데 사람들 입에서는 하루 만에 돈밖에 모르는 며느리가 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놨습니다. 속상하냐? 응. 그럼 울어. 안 울어. 너는 꼭 참다가 병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엄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당신 꼭 큰어머니한테까지 그 얘기를 해야 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했어? 그래도 엄마 체면이 있잖아. 나는 체면 없어. 그 뜻이 아니잖아. 당신 엄마는 내가 집 나갔다는 얘기는 하면서 왜 돈을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말 안 했대?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어머니 체면이 먼저구나.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그럼 나는 화나면 안 돼?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성민이하고 얘기했어. 저는 처음으로 남편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뭐래? 당장 3천은 어렵대. 그럴 줄 알았어. 대신 갚겠대. 언제? 한 달에 조금씩? 얼마씩?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갚겠다는 사람이 얼마를 언제까지 갚을지도 안 정했네. 혜진아,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 그 말에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몰아붙였는데? 성민이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나도 살아야 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민 씨하고 어머니가 빌린 사람이고 당신은 내 돈을 허락 없이 넘긴 사람이야. 셋이 정해서 가져갔으면 셋이 정해서 갚아.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야.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률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적은 상환 계획표였습니다. 원금 3천만 원. 누가 얼마를 마련할 것인지, 언제부터 돌려줄 것인지, 한 달 안에 현실적인 계획 만들어서 나한테 알려줘. 남편이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안 되면? 그때는 엄마랑 상의해서 정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거야.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송금 내역과 계약서가 남아있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 싸우자는 거 아니야. 내 걸 돌려달라는 거야. 그날 남편은 종이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엄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고 왔어요. 문을 연 엄마가 놀랐습니다.
사돈이 웬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저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제게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1,0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대. 나머지는요? 내가 1,000만 원 줄게. 저는 남은 1,000만 원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해 말했습니다. 성우가 1,000만 원 마련하기로 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민이는 가게 보증금 일부를 조정해야 해서 2달 정도 달래. 어머니하고 성호 씨는요? 이번 달 안에.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사돈. 시어머니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왜 처음부터 혜진이한테 말 안 했어요? 말했으면 돈을 안 빌려줬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너무 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싫다는 사람 돈을 몰래 가져간 거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 가져갔다니요. 가족끼리 잠깐 돌려 쓴 거지. 엄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감이 딸한테 준 돈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평생 며느리라고 사돈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제사 음식도 하고 반찬도 해다 드린 딸입니다.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시댁에 잘하면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잘한다고 남의 돈까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4년 동안 왜 안 갚았어요? 이번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돈은 돌려주겠다. 네. 대신 이 얘기 여기서 끝내자. 어떤 뜻이에요? 친척들한테 더 말하지 말고 성민이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조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누구한테 말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해요. 집안 체면이 있잖아. 제 부모님 돈보다 체면이 중요하세요? 시어머니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성민 씨한테는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뭘? 정말 2달 안에 1,000만 원 돌려줄 건지요.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준다고 했으면 믿으면 되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혜진이 말이 맞아. 시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 편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 형제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혜진이한테 물었어야지.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도 동의했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나도 갚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 책임을 인정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렇게 말해? 남편이 한참 있다 대답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내가 직접 엄마 병원 모시고 다녀봤어. 시어머니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장도 봐드리고 약도 타고. 그걸 해보니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겠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신한테 4년 동안 이걸 숨겼다는 게 더 미안해졌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됐니? 저는 따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돈 돌려받으면 그걸로 끝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뭘 원해? 앞으로 제 돈, 제 시간, 제 부모님 일에 어머니가 결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달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한 게 아깝다는 거니? 아니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건 제 선택이었어요. 앞으로 안 하는 것도 제 선택이고요. 이번에는 아무도 제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첫 번째 돈은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제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모아둔 자기 적금 일부를 깬 돈이었습니다. 문자도 하나 왔어요. 먼저 이거라도 돌려놓을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확인했어. 그 다음 주에는 시어머니가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예금 일부였습니다. 돈을 보내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들어갔니? 네. 이제 됐지? 아직 1,000만 원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참 정확하다. 제 돈이니까요. 예전 같으면 그 말 뒤에 죄송하다는 말을 붙였을 겁니다. 이번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건 시동생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는데 처음에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형수. 응. 그 돈 형수네 친정에서 나온 건 알았어. 언제부터? 처음부터.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또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성민이는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형하고 얘기 다 된 거라고 했어. 성호 씨는 내가 안다는 말했고, 성민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가게가 많이 어려워? 처음보다는 나아졌어. 1,000만 원 2달 안에 가능해? 한꺼번에는 힘들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당장 내놓으라고 몰아붙이면 결국 다른 데서 또 빚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말해. 500 먼저 주고 나머지는 5달 동안 100씩 주면 안 될까? 500에 100씩 5달이면 1,000이네. 응. 날짜 정해. 성민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첫 500만 원은 가게에 넣어둔 비상자금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매달 월말에 100만 원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성민이도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거창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약속한 내용을 분명하게 남긴 겁니다.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 미안해. 저는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응. 나는 내가 힘들어서 돈 쓴 게 제일 화나는 게 아니야. 나만 빼놓고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제일 화나.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앞으로는 남의 돈 필요하면 주인한테 먼저 물어. 알았어. 2달 뒤 첫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도 약속한 날짜에 1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한번 장사가 어려워 일주일 늦어진 적은 있었지만 성민이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형수, 이번 달은 일주일만 늦게 줄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숨기지 않고 먼저 말하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4년 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문제가 정리되는 동안 시댁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은 남편과 시누이, 성민이가 돌아가면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정형외과 갔다가 시장까지 갔더니 반나절이 다 갔어. 그래. 당신은 이걸 매번 했어? 응. 남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한 달 뒤 전화했습니다. 언니, 엄마 안과 갔다가 약국 가고 은행 가니까 진짜 하루네. 응.
언니가 고생 많이 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대단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온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가족들이 직접 알아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혜진아, 내일 병원이다. 라고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말했어요. 혹시 목요일에 시간 있니? 시간이 있으면 갖고 없으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안 돼요. 처음 몇 번은 시어머니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으니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자식들에게 연락하면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100만 원이 들어온 날 저는 통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 1000만 원, 시어머니 1000만 원, 성민이 1000만 원, 3000만 원이 모두 돌아오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새로 만든 제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통장 이름을 바꿨습니다. 혜진이 목. 아버지가 생전에 봉투에 써놓았던 말처럼요. 돈을 전부 돌려받았다고 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바로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친정엄마 집에서 지낸 지 2달쯤 됐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아, 집에 언제 올 거야? 모르겠어. 돈도 거의 정리됐잖아. 돈 때문에만 나온 거 아니야. 남편은 이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알아. 뭘 알아?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거. 당신 돈인데 엄마하고 성민이 사정부터 생각한 거.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또 남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엄마 일 다 해온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제야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완벽한 사과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나 집에 돌아가면 조건 있어. 말해. 양가 부모님 일은 각자 자기 부모가 기본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도울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신 엄마 일을 당연하게 맡는 건 이제 없어. 알았어. 그리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래. 큰 돈 쓸 일 있으면 서로 먼저 말하고. 그렇게 하자.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런 거 숨기면 그때는 나도 같이 사는 걸 다시 생각할 거야. 남편은 이번에는 가족인데 왜 그러냐? 엄마가 시켜서 그랬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저는 그달 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전과 달랐습니다. 제 월급은 제 계좌로 들어왔고 공동생활비만 정해진 날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도 남편이 기본적으로 챙겼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있을 때 도와드리는 정도로 바뀌었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오늘 바쁘니? 예전 같으면 가장 먼저 시댁 일정부터 확인했을 겁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니, 왜? 시장에 꽃 구경 가려고. 같이 가. 사돈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 날이야. 우리는 시장에 갔습니다. 국수도 먹고 엄마가 좋아하는 작은 화분도 하나 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좋아했겠다.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돈 돌려받은 거 알면 더 좋아했겠지. 돈 때문만은 아닐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내 것도 챙기고 살아서. 엄마가 웃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갑자기 여행. 엄마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너 시댁하고 또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우리 둘이 엄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가? 제주도 비행기 타고? 응. 저는 그날 항공권 2장을 예약했습니다. 비싼 호텔도 아니었고 긴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이틀 동안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남편이 공항까지 태워줬습니다.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주며 말했어요. 장모님하고 재미있게 다녀와. 어머니 병원 다음 주인 거 알지? 알아. 내가 모시고 갈게. 몇 달 전이었다면 제가 10번은 확인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잘 다녀와.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도.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엄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응?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번에는 비행기 타도 되지? 저도 웃었습니다. 몇 달 전 같은 공항에서 엄마는 제게 말했습니다. 절대 비행기 타지 마.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여행 하나를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려놓은 건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역할이었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 남편 형제니까 도와줘야 한다. 가족 돈이니까 내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시어머니가 서운해하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제게 남겨준 돈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선택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엄마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왜? 이번에는 꼭 타자.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래, 얼른 가자. 비행기 놓치겠다. 우리는 나란히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숨기지도 않았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56이 돼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목까지 내어줘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내 선택이고 거절하는 것도 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면 오히려 그 선택을 먼저 존중해줘야 했습니다. 혜진 씨에게 가장 큰 상처는 3천만 원이라는 금액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며 마련해준 돈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했고 4년 동안 자신만 모르게 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겠죠.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어느 날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1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족에게조차 꺼내지 못했던 서운함과 속사정을 가까이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오래 참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곳에서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